저는 20년간 고령자의 목욕 습관과 심혈관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건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끝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오히려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목욕 중 응급실로 실려가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뜨거운 물과 관련된 사고예요.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사고들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말이에요. 한 어르신은 평생 목욕을 건강 비결이라 여겼지만 단 한 번의 뜨거운 욕탕 입수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습관이 생명을 바꾼다는 말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평범한 목욕 습관 하나가 어떻게 심정지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단 6가지 수칙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대학 강의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실전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목욕 습관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안전한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목욕 습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제가 만난 72세 박정혜님은 평소에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방법이라며 40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대요.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던 날 목욕탕으로 향하셨죠. 찬 공기를 가르며 바로 뜨거운 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이 급히 박정혜님을 부축해 탕 밖으로 나오게 했고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혈압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도와 응급 상황을 피했지만 이후 검사에서 혈압 급락과 부정맥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혼자 집에서 목욕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 박정혜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부터 천천히 적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물 온도도 38도로 낮추셨어요. 지금은 목욕 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개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에서 공개할 가족 안전 수칙은 정말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목욕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찬 몸으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찬 공기 속에서 식은 몸이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찬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돼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만나면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성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소방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목욕 중 의식 소실 사고의 60% 이상이 입수 직후 3분 안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68세 장순자님도 찬몸으로 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장순자님은 그날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밖에서 찬바람을 맞고 들어와 곧바로 목욕을 하셨대요. 몸이 차가운 상태 그대로였던 거죠.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벅지, 가슴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시며 들어가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포인트예요.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혈압이 급락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여러분은 목욕할 때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래 버티는 습관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래 있을수록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심장은 10% 이상 더 빠르게 뜁니다. 정상 심박수가 분당 70회라면 80회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일본 국립노인연구소는 40도 이상 물에서 20분 이상 있을 경우 탈수와 혈압 저하가 2배로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73세 신덕수님은 사우나, 탕에 30분 이상 있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신덕수님은 평소에도 사우나를 즐기셨는데 그날따라 몸이 좀 찌뿌둥하다며 더 오래 계셨대요. 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이 빠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그 땀과 함께 몸속 수분과 전해질도 빠져나갔고 결국 탈수 증상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혼자였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탕 안에서는 15분을 넘기지 말고 중간에 한 번은 반드시 나와 식혀야 합니다. 10분 있다가 나와서 5분 쉬고 다시 5분 정도만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참을수록 시원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체온 상승이 심장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분이나 뜨거운 물 속에 계시나요? 타이머를 한번 재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스마트폰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하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탕 속에서는 땀이 나도 잘 느껴지지 않아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물에 잠겨 있으니까 땀이 안 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엄청난 양의 땀이 나고 있어요. 서울의과학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20분 목욕 시 평균 300ml 이상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건 작은 생수병 1개 분량이에요. 69세 박정희님은 목욕 후 늘 두통이 있었는데 물 1컵 습관을 들이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박정희님은 처음에 제 조언을 반신반의하셨대요. 물을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시니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목욕 후에 느껴지던 무거운 머리, 나른함, 어지러움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목욕 10분 전 물 1컵, 목욕 직후 물 1컵, 이 2번을 꼭 지키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과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도 건조하고 땀도 잘 마르니까 탈수가 더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은 목욕 전후에 물을 꼭 챙겨 드시나요? 작은 습관이지만 정말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욕실 문 앞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식사 직후 곧장 목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소화를 할 때는 위장 쪽으로 혈액이 몰리고 목욕을 할 때는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한국보건안전연구회 조사에서 식후 1시간 내 목욕은 실신 위험을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임민수님은 식사 후 바로 욕탕에 들어가 혈압이 급락해 쓰러지셨어요. 임민수님은 그날 점심을 푸짐하게 드셨는데 식사 후 20분도 안 돼서 목욕을 하셨대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 몸이 버티지 못한 거죠.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은 반드시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식사량이 많았다면 3시간은 기다리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약 복용 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약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목욕과 겹치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지나서 목욕하시나요? 시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욕 후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목욕 중 확장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며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욕탕 기립성 실신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71세 김영수님은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나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셨어요. 김영수님은 목욕을 마치고 급하게 일어서셨는데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중심을 잃으셨대요. 손으로 벽을 짚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타일에 손이 헛나가고 결국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산바늘을 꿰매야 했고 일주일간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어요. 욕조 안에서는 일어나기 전 2분에서 3분간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내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그 다음에 욕조 테두리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은 목욕 후 잠시 쉬었다가 움직이시나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확장 본론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 완전 정리. 물 온도를 제대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 정도니까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물이 이상적이에요. 뜨거울수록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손목으로 물을 찍어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질 때가 적정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욕탕 물 온도를 직접 확인하시나요?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손목 안쪽은 온도에 민감해서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뜨겁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너무 높은 거예요. 살짝 따뜻하다 싶을 때가 딱 맞는 온도입니다. 공중목욕탕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탕보다는 중탕이나 미온탕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욕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짧고 규칙적인 목욕이 심혈관 건강에 유리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20분 이상 머무르면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타이머를 맞추거나 가족에게 시간 알림을 부탁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방수 타이머도 많이 나와서 욕실에 하나 두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목욕하시나요?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30분, 40분씩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일부러 오래 계셨던 건데 오히려 역효과였던 거죠. 15분만 해도 충분히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발부터 단계적으로 입수하는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혈압 급락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갑자기 들어가면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이게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발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벅지, 허벅지에서 가슴 순으로 물을 끌어올리듯 적셔주세요. 각 단계마다 10초에서 20초씩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순서를 지키고 계신가요?
한 번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몸이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 방법으로 목욕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목욕 전후 수분 섭취는 정말 생명줄과 같습니다. 체내 혈액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탄산은 수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더 빼앗아가죠. 미지근한 물 한 컵씩 2번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빠르고 몸의 부담도 적어요. 오늘 목욕 전후에 물 한 컵 드셨나요?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어요. 목욕 전 물 한 컵은 탈수를 미리 예방하는 거고, 목욕 후 물 한 컵은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2번 다 중요합니다. 한 번만 마시는 것보다 2번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욕실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 욕실과 뜨거운 물의 온도 차가 클수록 혈압 변화가 크거든요. 우리나라 겨울철 욕실은 정말 춥죠. 문 열고 들어가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난방 없이 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이게 바로 온도 차 쇼크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욕실 난방기나 온풍기를 잠시 틀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세요. 목욕하기 10분 전에 미리 틀어두시면 욕실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집 욕실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겨울철에는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욕실 온도가 최소 20도는 돼야 안전해요. 온도계를 하나 두시고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는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지럼증, 두근거림, 가슴 통증은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몸이 지금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며 버티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고가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어요. 즉시 탕에서 나와 앉아 휴식하고 물을 마신 뒤 상태를 확인하세요.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5분 정도 쉬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목욕을 중단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목욕 중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예방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작은 장치 하나가 넘어짐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조 안에도 필요하고 욕조 밖 바닥에도 필요해요. 손잡이는 욕조 옆벽과 샤워 부스 입구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흡착식 손잡이도 많이 나와서 공사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안부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아버지 오늘 목욕 괜찮으셨어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전에 전화해서 30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시간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는 것, 2분 쉬는 것, 발부터 들어가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들이에요.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돈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단지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습관 다시 기억하세요. 찬 몸으로 뜨거운 물 들어가기, 오래 버티기, 물 안 마시기, 식후 목욕, 벌떡 일어나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사고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국소방안전원과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압 급락, 심장 부정맥, 뇌졸중,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목욕 중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십니다.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 후 개운함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개선, 근육 이완, 숙면 유도, 이 모든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목욕인데 방법만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목욕 전 물 한 컵, 목욕 후 물 한 컵, 이것만 지키셔도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너무 쉽죠?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바로 해보세요. 내일은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추가해 보시고요. 모레는 온도를 38도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모든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함께 시청하시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욕실에서 심장이 놀라는 순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온도 차이가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과 그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욕실 난방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지, 샤워와 탕 목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침 목욕과 저녁 목욕 중 어떤 게 더 안전한지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